네. 자, 오늘의 데일리 힌트는 우리 유창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유스탁의 유창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의도치 않게 우연이지만 클로징벨 조합이 이렇게 3명. 야, 정신없겠다. 정신없겠어. 자, 일단은 하지만 내용은 탄탄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내용 있어야죠.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 정리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까지 쫙 올라주면서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죠? 그쵸. 이번 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다. 이번 주 한 주. 그 정도예요? 네, 그쵸.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시장은 좋았잖아요. 7월달. 7월 시장은 딱 좋았는데. 첫날 좋았지. 첫날만. 첫날 엄청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주구장창 네. 밀리면서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121선 이탈 가능성도 좀 있었죠. 약간 무서웠죠.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반등을 주더니만 이제 CPI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미국 그 CPI 지표가 큰 영향 증시 영향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원 CPI가 조금 개선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불을 뿜었죠. 네. 근원 4.8 나왔죠? 네. 맞습니까?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오늘까지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선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쵸? 선물에서 선물에서. 집 나간 선물이 5거래일 연속으로. 집 나간 선물이 돌아왔어요. 덩어리도 크게. 1조 원 넘게. 1조 2천억. 그래서 약간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외국인들이 이거 이상한데 7월 들어서 분위기 좀 안 좋은데 네. 뭔가 찝찝한데 현물 팔기는 뭐하고 선물을 좀 많이 팔아놨는데 이걸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 땡겨가지고 그저께부터인가요? 한 3일 전인가요? 땡겼죠. 그때부터 땡겼죠. 땡기는 거 좋아하잖아. 땡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른 거는 말씀하신 건 선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지난주까지는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 좀 화면 보시면 7월 4일부터 7월 3일에 만기약 매수가 들어왔지만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거의 뭐 한 4만 계약 가까이가 4일 만에 쏟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긴가민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가 아니라 그 전주에 매도가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청산하는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수요일도 엄밀히 따지면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폭풍 매수를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누적으로 보면 12일까지 15,000 계약 순매도 누적적으로 27,000 계약까지 갔었던 게 지금 12,000 계약 순매수로 전환됐죠. 순매수로 전환됐죠. 예. 그리고 동시에 유가증권 시장도 한 1조 정도 7월 지난주까지는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번 주에 그냥 순매수로 싹 전환됐어요. 이게 6월 1일부터 기준이고 누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보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순매도 했다가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선물은 최대 27,000 계약까지 매도가 갔다가 12,000 계약 플러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다라면 시장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분위기상은 1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서 약간 횡보 장세를 좀 보여주고 나서 한 다음 주 정도나 좀 방향성을 좀 타진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 한 주는 급등, 한 주는 급락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럼 다음 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급락 안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그렇죠. 네, 다음 주 급락 안 할 것 같은데 특히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뭐 다들 아시는 뉴스겠지만
S&P 500 미국 증시 기준으로 S&P 500이 특정 종목의 전체 비중이 50% 넘어가니까 7월 24일까지 해서 포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에 약간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었어요. 네.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 해석이니까 오히려 그런 그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악재일까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들 다 하락한다고 할 때 하락하지 않고 남들 다 오른다고 할 때 못 오르듯이 뭐 그 뉴스가 나오면서 특별하게 그럼 한 20일 동안 매도가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더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악재가 없어요. 특별하게. 그니까요. 그게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악재를 한번 찾아볼까?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뭐 악재를. 전쟁도 네. 바이든이 오늘 딱 얘기한 게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물가 끝났죠. FMC도 뭐 이번에 올리는 거 뭐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이죠. 뭐 금리도 거의 끝난 것 같고 거기다가 뭐 그 실적도 네.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지. 악재가 없으니까 불안불안. 이게 맞나? 일단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막 폭락으로 갈 만한 건 없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러면 잘하면 이제 남은 2주 동안 정말 분위기만 잘 만들어지면 한 2,700도 한번 놓고 해볼 수도 있지 2,700. 않을까. 2,700 뭐 분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한 3%만 올라도 2,700이니까요. 그때 우리 명예커가 코스닥 1000 가면 머리 민다 그랬나? 네네. 근데 뭐 100포인트면 뭐 금방 가지 뭐. 코스닥 1000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2,750 가면 네. 눈썹 미는 거. 누가? 사장님이. 내가? 저는 여기 그냥 단기 여기, 알바일 뿐이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저 여기 뭐 아무 지분이 이게 없어요 또 여기는. 열심히 안 할 거야.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럼 영진 정프로님 있을 때 한번 정프로님 얘기해.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이제 행보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방향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더 좋았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주가 지수 상승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저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다 올랐어요. 다 올랐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네. 뭐 조선, 그러니까 안 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확산이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정 기술주 위주로만 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초에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못 오른 종목군들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주 중반에는 빅테크가 움직였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은 전체적 고르게 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분위기가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게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 좋다. 심도가 좀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먼저 전 섹터가 같이 움직였다. 너무 좋죠. 네, 전 섹터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가 지수가 오르면 누구는 소외받고, 뭐 저건 가는데 내 건 안 가고, 그래서 이게 강세장 맞냐 이런 느낌이었다라면, 이번 주는 정말 특정 섹터, 뭐 유통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승을 조금씩 같이 누리지 않았나. 보험이랑 증권도 올랐으니까. 네, 오늘 은행도 올랐어요. 네, 은행도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평균 2-3% 정도.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탄탄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쉽게 어떤 외부 충격이 크게 오지 않는 한. 그것도 불안한데? 계단식으로 탄탄한 거 K 증시 아닌데? 근데 왜 자꾸 불안해? 뒤통수 너무 많이 맞아. 근데 올해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계속 주면서 골고루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에 완전히 그 압축돼서 네.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지난주마다도 6만 원 깼던 게 바로 다시 한번 거의 뭐 종가상 신고가
오늘 종가상 신고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가 네. 기준으로 신고가 행진하면서 73,400원에서 마감을 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잘 갔죠. 굉장히 좋았죠. 잘 좋았죠.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한 걸 다 많이 하는 아니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윗꼬리를 달았긴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퍼센티지 많이 올랐죠. 장중에 막 4%씩 올라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 네, 오늘 아침부터 삼성 하이닉스가 끌어올렸으니까요. 근데 저거를 보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는 HBM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후공정, 후공정. 테스트, 뭐 오늘 ISC 막 상한가라고 그런 쪽으로 조금 확산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뭐 이제 원익 IPS라든지 막 이런 쪽들은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뭐 TSE, 테스 이런 쪽 거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딱 그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많이 못 올랐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DDR5가 HBM만 네네. 가요. 그쪽만 가잖아요. 나머지는 안 가죠. 나머지 못 가는 그럼 이유 어떻게 해야 돼? 가는 것만 가요. 가는 지금이라도. 아 근데 보면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보통 올해 뭐 한미 반도체도 2배, 3배 올랐죠. 네. 시총이 거의 많이 5조예요. 올랐죠. 네, 5조죠. 4조 5천억. 뭐 STI 이거는 4배, 5배 올랐을걸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딴 거 팔아서 그걸 사라고요? 뭐 그건 근데 좀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거 사가지고 한 20% 물리면 멘탈 날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월요일에 네. 저도 이번 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저도 대응을 잘 못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ISC가 한 20%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쳤어. 야 이건 그게 아니라 되는 거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냥 ISC만 밀린 게 아니라 그 이수페타시스드 뭐든 다 그 금요일하고 월요일 다 폭락이 나와가지고 아 반도체는 좀 힘들겠는데 했어요. 거의 다 왔나? 근데 그 화요일 딱 지나고 나서 ISC가 바로 말아올렸죠. 바로 20% 오늘 상한 가지고 하는 거 보고서는 저도 빠지면 빠진데 손이 안 나가고 오르면 오르는데 손이 안 나가긴 해서 이번 주에 반도체를 많이 대응을 못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 한 템포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번 주는 반등 주고 기간 조정 주고 오르다도 다음 주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확 반응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조금 막 한미 반도체를 그렇다고 오늘 사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추천은 아니니까요. 뭐 좀 기판 관련해서 좀 뒤늦게 움직이는 애들 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뒤늦게 좀 따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네. 이수페타시스는 못 사니까 신택이라도 사자. 네,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밑에 자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하고 원래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 못 움직인 게 TLB예요. 그럼 TLB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 안에 순환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ISC가 잘 갔고 하니까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 향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약간 틈새 종목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오늘은 포스코 그렇게 미움받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날라갔죠. 네. 진짜 뭐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포스코 DX가 포스코 DX가 저는 솔직히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스틸리온 뭐예요? 오늘 철강 오늘 15% 올랐어요. 철강은 근데 대부분 다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런 2차 전지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변화가 있고 또 그거 자체가 또 기업별로 또 이제 계열사별로 또 이제 수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이번 주 초에는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부터 에코프로가 대장 황제주. 네. 황제주의 맛을 봤죠. 그러면서 살짝. 예. 살짝. 근데 어쨌든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실적이 안 좋게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올라왔고 오늘도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100만 원 언저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버텨주는 것만 해도 전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금양이 신고가를 갔죠. 금양이 상대적으로 못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반등을 준 거 대비해서 금양이 못 갔었는데 이번 주에 신고가를 난리가 났죠. 가져왔고. 금양 좋아요?
아니 주가 상황 같다고요. 왜 팀키라고 그러냐? 누가 팀이에요?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우리 팀 아니야? 아 우리는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무슨 팀입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번 주는 포스코 그룹주가 거의 힘을 내줬고 그러면서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장비주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네,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장비주들은 오를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게 뭐 꼭 그거에 따라 움직였다 말은 못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배터리 공장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온 뉴스가 유럽에서 그 유럽 자국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늘리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 소재들을 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인가 한 2주 가까이 되는 뉴스인데 그럼 장비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거 쓰려면. 그래서 PNT가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DNT도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뭐 펜트론이라든지 그동안 펜트론도 잘 못 가다가 어제 오늘 좋았었고 필옵틱스는 이제 이슈가 소멸되니까 오늘 하한가. 필에너지. 네, 필에너지가 오늘 상장하면서 따따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따따블 갈 뻔했죠. 가진 못하고 한 10% 네. 정도 못 갖고. 필에너지가 이제 288%인가? 네, 288%. 237%. 아 그래요? 공모한 분이 네, 최고가는 그렇고 오늘 공모한 분이 12만 2천 원에 팔았다고. 12만 2천 원. 와, 13만 2천 원인데 저게 3만 8천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만 8천 원. 하여튼 그런 모습들 이제 이슈가 소멸하니까 필옵틱스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2차 전지가 어쨌든 증시를 이끈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오늘 엄청 좋았어요. 현대 모비스, 현대그룹주들 오늘 다 날라갔어요.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 현대 오토에버인가 이번 주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 그 클로징벨에서 여도은 앵커님이 했잖아요. 강력도 리포트를 말았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현대 오토에버. 왜요? 포스코 DX. 왜요? 주주분들 출동. 이해 못한다는 거지. 왜 이해 현대 오토에버예요. 아유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안 타죠? 현대차 안 타죠. 그러니까 현대차 타면 알아요. 아니야. 근데 내비가 멋대로 알려줘. 내비로 보는 게 아니죠. 내비로 가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중요하지만 어때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파트를 이해서만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자율주행을 잘할 것 같지. 테슬라만큼 잘하던데.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차장님 차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또 이제 현대차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거기 차 이렇게 줘요. 네. 타라고. 타보면 신차 이렇게 타보면은 괜찮아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좋아. 나는 현대차 진짜 좋아해. 사랑해. 근데 그 내에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포스코 DX가 약간 그 SI 사업하는 쪽. 이게 SI? SI가 뭐예요? 포스코 DX도 포스코 ICT라서 거기 전산 놔주고 PC 해주고 막 깔아주고 물론 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잡주다? 약간 대주주의 주머니. 예를 들어 삼성 SDS 위험해요. LG CNS 삼성 SDS도 이제 그 3남매한테 주식 다 나눠주고 그쪽에 뭐 일감 몰아주고 예전에 다 그런 쪽으로 해서 키운 거라서 와 여기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까. 난 포스코 DX도 예전에 뭐 포스코 ICT 할 때 뭐 누가 매매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코 그룹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바뀐 거 공부를 잘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거리 두지 마라 지금. 거리 두기 지금 카메라 맞추기 힘들다 피디. 근데 지금 현대 그룹주들이 뭐 이런 말씀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고 현대 모비스도 오늘 6%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 23만 원이 진짜 거의 1년 넘게 계속 저항을 막고 있다가 오늘 의미 있게 돌파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어쨌든 이 종목이 20만 원을 안 깼잖아요. 그러면서 다지면서 올라온 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에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에 30만 원이었죠. 30만 원인데 지금 얼마죠? 23만 원? 별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뭐 다른 데는 막 신고가잖아요. 얘도 지금 신고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성화이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하신 이런 거 그쵸. 보면 주가가 4배 5배 올랐는데 너무 안 올랐어.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페타시 그렇게 삼성전자는 7만 원 가는데 이스페타시는 5배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사들이 확실히 더 잘 가죠. 그러니까 메이저급의 기업은 한 30% 움직일 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막 3배, 4배씩 가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동차도 원래는 이번 주에 자동차 전혀 못 갔어요. 부품주 좀 쉬었죠. 부품주가 좀 쉬어가면서 이번 주에 빚을 못 보다가 막판에 이렇게 힘을 내주는 거 보면 다음 주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어떤 거요? 모델 Y 5,600만 원. 5,600만 원. 5,700만 원인가? 700만 원. 그렇게 싸게 나온다고? 오늘 지금 대란이래요 지금. 중국에서 LFP 배터리 이렇게 해서. LFP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영향 없을까? 저게 거예요. 지금 아이오닉보다 싼데. 근데 LFP. 어차피 그거 해봤자 공급을 그만큼 못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현대차가 전기차를 테슬라만큼 만들진 않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첫 중국산 모델 Y. 맞아. 4천만 원대 국내 출시? 5,600만 원이래. 반값 모델 Y. 반값 내용이 다르겠지. 내용이 다르죠. 당연히 LFP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뭐 300km?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겠죠. 겨울에는 300km. 차 움직이도 못하겠지. 추워서.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요. 아하. 저는 EV9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EV9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데. EV9 고민하고 있는데. 와, 잘 사나 보다. 뭐지? 부자인가 보다. 아무튼 그래서 자동차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 하나오션 오늘 조금 조정 받았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조정이라 이 정도는 받아줘야 이게 사람이지. 그렇죠. 이 정도 조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게 힘들죠. 올라놓고. 네. 근데 현대 HD 현대중공업 같은 거 보면은 오늘도 1.5% 올라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사기가 힘들어요. 뭐요? 이런 HD 현대중공업 같은. 왜요? 왜냐면 야금야금 계속 오르잖아. 따박. 이게 좀 조정 주면 사야지. 조정 주면 사야지 하다가 어느새 10%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정 주겠지 하면 예를 하나오션 같은 경우 중간에 흔들림이라도 있었지. 이런 건 정말 흔들림 없이 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거 솔직히 개인 투자분들이 사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잘 가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기자재도 이번 주에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증시를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이 힘을 내주니까 상당히 좋았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좋은 얘기들 안 좋은 거 가볼까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주 후반에 오늘 좀 많이 흔들렸어요. 원전 오늘 폭락이 나왔고 풍력도 같이 흔들림이 좀 나왔어요. 태용도 흔들렸고 뭐 CS 윈드, CS 배열이 근데 이들이 이번 주에도 못 움직였는데 좀 주 후반에 흔들림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고 전 제일 조심스러운 건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송배전 쪽. 송배전. 효성중공업이 7% 하락을 했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이 한 1, 2% 정도 하락을 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동안 엄청 좋았죠. 한 2달 정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약간 이제 스크래치가 좀 났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 횡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당연 세일인데. 그러니까. 세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한정 세일. 너무 좋은데. 세일 기간이니까. 세일은 이제 막판에 가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매물이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모아 가야 되는 건지. 그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야 되는 안 건지. 돼요. 모아가야 돼. 뭐야. 근데 저는 급락으로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물론 월요일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좀 이제 만약에 주가 지수가 뭐 진짜로 2,700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2,700 간다고 해도 이 풍력하고 약간 송배전 쪽은 옆으로 눕는. 누워버려. 네, 수익이 풍력은 또 모르겠는데 풍력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주가 흐름이 송배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었죠. 송배전이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다 연결되는 거. 전기차에도 연결되고, 전기차도 연결되고, 태양광에도 연결되고, 뭐 태양광 인프라 투자에도 IRA 관련해가지고 다 갖다 붙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송배전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은 이제 너무 좋아서 쉬어간다. 네, 쉬어갈 수 있는 게 좀 있는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 쪽은 원래 원전이 좀 힘을 좀 내줄 거라 봤는데 그냥 이슈 소멸하자마자 끝났잖아요. 네. 폴란드 얘기 폴란드 그냥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그냥 했는데 원전을 만약에 보신다면 한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쯤 뭐가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진 않지만 이번 주에 원전 관련돼서 약간 내용이 달라진 건 뭐냐면 그동안은 계속 해외 쪽에 목을 매달았잖아요. 중동이든 유럽이든 뭐 순방을 가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짓는다. 오면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게 우리나라에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짓든 안 짓든 약간 모멘텀이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후속 어떤 뭔가 있으면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라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따가 텀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국내 원전 짓는다는 이슈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강한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지? 왜냐면 이번 정부는 약간 좀 의견 수렴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은 하잖아요. 이거 나쁜 뜻이 아니라 일단은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 의견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그러니까 한다면 한다. 정부의 추진력 대단하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맞아요. 근데 진짜로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원전 뭐 3년 만에 지을 거야? 그래도 재료로 가는 거니까. 재료로 가는 거니까. AI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그치. 오늘 사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웨스팅하우스랑 그 특허 협의가 좀 잘 안 된다라는 뉴스도 나와가지고 어제는 MOU였고 뭐 어떤 그 원전 기업 중에 BHI인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뭐 협력해서 프로젝트 들어간다라고 해서 상한가 갔었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이거 맨날 걔네들은 뒤통수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다 박살난 건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원전 지어도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장은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치가 어쨌든 지금 이제 1년 좀 지난 거잖아요. 이 새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원전 관련해서 계속 밀었는데 뭔가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해외에서 성과가 안 되면 국내로 돌리자라는 뭐 약간 움직임이면 원전주들이 조금은 아직은 모멘텀이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미준 잡혀가기 전에 세무조사 좀 이거 그만하는 걸로 하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재료가 강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드린 겁니다. 검사님들 혹시 보고 계시면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라면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건데 엔터주들이 엔터 오늘 요새 되게 안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초까지는 조금 버텨주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안 흔들려요. 좀 나오다 보니까 뭐가 흔들린다는 게요? 뭐 예를 들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3% 밀리면서 결국에는 하이브 봐봐 하이브도 조금 하이브는 원래 안 되고 왜요? 지금 BTS 안 된다는 건가? 하이브 비싸잖아요. 헤이 그리고 제가 아니고 옆에 뭐 판소리 하러 왔어요. 하이브는 루닛 이런 거 봐봐. 적자인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미반도체 아까 그거 밸류 몇 배야? 하이브 근데 그러면은 비싼 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재료는 세계 뭐예요? 1등. 세계 1등 뭐예요? BTS 보유국가. BTS 군대가 있잖아요. 지금 제대하지. 제대 벌써 제대 금방 재료가 약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계약 안 될 수 있다 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좀 흔들림이 나왔고 뭐 크게 주목 안 받았었지만 큐브엔트 같은 경우 오늘 그나마 좀 버텨줬었던 애였는데 오늘 7%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림이 좀 나왔고 그래서 엔터주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쪽은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시가총액이 JYP가 엄청 올라왔어요. JYP가 7등까지 올라왔어요. JYP가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전체 섹터로 보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 중에 하나인데 조금 스크래치가 이번 주에 좀 나지 않았나.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 3주 전에 SM에서 동방신기였나요? 네, TVXQ. 엑소. 아, 뭐 분쟁이 있었던? 그거 있었고 얼마 전에 피프티? 네. 핍핍. 그것도 사실 팬 미팅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소속사랑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막 소송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슈도 있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블랙핑크 리사 재계약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약간 자꾸 이제 심리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었고 공정위도 있었고 또 하이브도 지난주에 팬사인을 했는데 약간 몸수색을 조금 과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갖다 붙이는 거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투심을 조금은 위축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 나오는 보고서들도 약간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앨범 판매량 때문에 너무 막 좋을 것이다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생각지 못한 비용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한 그 BTS 10주년 뭐 거기도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신규 이제 런칭하는 이제 뭐라고 하지 아티스트 거기에 일회성 비용 있어서 뭐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2분기 실적 좀 낮추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가도 엄청 높아졌고 2분기에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부담감들도 분명히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A2K를 봐야겠죠. A2K 그 프로젝트 오늘 공개 좀 했죠. 미리 선공개 30분 정도. 그거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 때는 Y2K였는데. Y2K.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와, 여도원 성님이랑 똑같은 얘기하네. 와, 역시 동년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음 주의 흐름인데 다음 주에는 오늘 좀 강했던 쪽이 조금 더 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동차. 네, 반도체 자동차. 근데 반도체 오늘 급등한 종목 말고 조금 모듈한 종목군들 중심 보시면 좋겠고 자동차가 의외로 어쨌든 부품사 중심으로 좀 쉬었잖아 일주일. 며칠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니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쪽은 별로 좋게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잘 안 봤는데 항공사. 항공. 의외로 좀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오른 건 없습니다 전혀. 최근에 오른 건 없는데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양을 좀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 상단 26,000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LCC 항공사들의 힘이 다음 주에 조금 에너지가 좀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제 휴가 시즌이 이제 장마가 이제 아직은 장마지만 또 이제 곧 장마는 끝나겠죠. 네. 끝나면 또 휴가 시즌 오니까 또 성수기 효과. 뭐 어떤 분은 또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휴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항공사들이 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게 조정이 아니라 이슈가 한 번 나오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별 이슈가 없었는데 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잖아요.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보면 다음 주에 혹은 좀 한 7월 중순 이후에 조금 섹터를 보신다라면 의외로 LCC 항공사들, 항공주들. 저도 하나. 좀 많이 쉬었습니다. 피부 미용. 그렇죠. 화장품. 오늘 좋았죠. 오늘 안 좋았어요. 많이 떨어졌어. 그 미용기기 쪽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잘못 얘기했네. 오늘 제이시스 메디컬이 7% 올랐고 뭐 다 많이 간 건 아닌데 그래도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의 컨셉은 이겁니다. 최근에 막 날아다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쉰 거. 너무 많이 쉬면 안 되고 2주 3주 쉬는 거는 그냥 한 달 2달 쉴 가능성이 있고 딱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상간 쉰 것들 그런 것들 또 막 돌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중소형 색조 막 이런 거 막
6월 초까지 날아다니다가 네. 6월 한 20일경부터 시름시름 앓던 애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그런 애들. 그런 종목 얘기하지 마. CNC 인터내셔널. 뭘 한다고? 뭘요? 아까 뭐 그런 것들. 미용의료 클래시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미용기기 그런 것들. 그리고 루닛.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며칠 쉬었어. 막 그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5일 이상 안 쉬더라고. 근데 그게 다 같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 오늘 JLK 같은 거는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데 며칠 쉰 거. 네. 이런 것들 저는 또 다음 주에 간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쪽들 딱 눈여겨보고 있죠. 반도체는 좀 힘들 것 같아. 유창희 대표님이랑 약간 다른 의견인데 이번 주 너무 많이 올랐어. 이번 주 많이 올랐죠. 그거를 계속 끌고. 그러니까 오늘 막 급등한 종목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좀 못 간 애들. 근데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반도체가 치고 나간 기업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그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죠, 진짜. 맞아요. 폭락 나은 애들이 공포였죠. 다 회복하면서 한 번 더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기보다는 같이 이슈가 되려고 했는데 못 갔던 애들. 같이 이슈가 이제 다음 후발주자는 이쪽이야라고 했는데 대장주들이 폭락이 나오니까 그 애들이 못 갔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가는 거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차장님은 이제 기관 편이시니까 기관 요즘에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급 기관 아니야. 어제 오늘 기관 엄청 또 사는데 왜 기관 사는 거죠? 이제 수급에는 기관은 돈이 없어요. 이거는 전제에 깔고 가야 돼. 전제. 기관은 돈이 없어. 왜 없어요? 펀드 해? 그러니까 기관 돈이 뭔데? 기관 돈이 뭔데? 여태까지 주머니 있던 거 그건 개인이지. 기관 매니저들이 자기 주머니 있던 거는 기관 돈이 없어요. 기관이 그나마 돈이 있는 거는 ETF. 기관이 사는 거는 ETF LP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가 막 올라. 네. 그럼 개인들은 뭐 하지? 인버스를 살 거야. 인버스를 막 사면 ETF는 설정이라는 거 해야 돼. 막 사는데 펀드가 없으면 안 되잖아. ETF 설정을 해야 돼. 그걸 누가 하냐? LP. 그러면 이제 뭐 반대 포지션을 사고 막 할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금융투자. 그래서 금융투자를 보고 증권회사가 돈이 있어서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요. 그거는 LP. 펀드 자금. LP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가 개별 프랍데스크라고 이제 증권사의 어려운 단어 뭐 프랍이고 뭐 LP고 난 몰라요. 자, 증권사의 돈으로. 네, 증권사의 돈으로. 내가 A라는 증권사야. 네. 내가 자본이 100억이 있는데 그 중에 2억을 투자를 해. 그거는 이제 증권사의 돈이 되겠지. 그렇죠. 증권사의 계좌로. 그걸로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만약에 2억 투자해서 2억을 날리면 어떻게 되지? 내 자본금이 2% 날라가면 회사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자본금을 그냥 아무 해지 없이 주식을 막 사는 증권사는 거의 없어. 극히 뭐 일부는 하겠지. 네. 그래서 막 증권사가 5천억을 샀어. 우리나라 증권사들 자본금 다 합쳐와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5천억을 산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증권사가 매매하는 것 중에 LP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이제 증권사가 하는데 그 LP 자금을 증권회사 계정으로 쏘기 때문에 그게 증권회사 금융투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요새 기관 왜 이렇게 많이 사요? 그거는 LP가 섞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사면 누군가 그거를 팔 거 아니야, 선물을. 그렇죠. 그러면 기관이 판다. 그럼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지. 네. 그럼 기관이 선물만 매도해 놓으면 되나? 안 되죠. 왜냐면 선물을 매도해 놨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 나서 기관이 망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선물을 매도하면 현물을 사요. 그거를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죠. 이게 왜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냐? 무조건 선물이 기준이 돼요. 물어봐 놓고 아니 나 못 알아듣겠어. 차익 거래 한 거라고. 집에 가서 다시 돌려볼게요. 뒤에 해야 되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사니까 기관은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보면은 상장지수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ETF도 있고 뭐 반도체 ETF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기 이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서 사게 되면 기기적 관련된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선물 관련해서 반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왜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팔면 기관 팔아요. 프로그램 매도하면 안 되면 살 수도 매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기관이 왜 그렇게 7천억 뭐 5천억 막 이렇게 어제 오늘 사나.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고 와, 왜 돈이 없을까? 주식이 너무 좋아서 산 펀드 하냐고 물어봤잖아. 펀드 안 하잖아. 아니 얘네도 지네 운용하는 자금들이 있을 거지. 없다니까. 요즘 PF에 물려가지고 없어요. 없어. 돈이 없어. 많았어요? 증권회사, 누가 돈이 있는겨? 증권에서 돈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뒤에는 진짜 고품격으로 우리 다 이렇게 교양 있는 또 이야기. 우리는 다 이렇게 캐주얼하게 약간 회식 온 듯이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는 진짜 교양 있게 갑니다. 회식 가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 저녁까지 고생해주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